자, 1학년 국어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갈래의 이해, 자, 극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서정갈래, 서사갈래에 이어서 오늘은 극갈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공통점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성이 있고, 자, 그리고 인물들 사이 어떤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 존재한다 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자, 차이점도 있다고 했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극갈래, 특히 희곡 같은 경우는 연극을 상연으로 한다, 연극을 상연으로 한 대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특히 극갈래 같은 경우는 무대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무대장치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 수의 제약이 있고, 자, 그리고 시 공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반해서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 수의 제약이라든가 시 공간의 제약이 따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극갈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극갈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갈래와의 차이점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수업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극갈래의 이해에 담겨있는 사고구술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사고구술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꿈은 배우가 되는 거야 라고 있어요. 현실이 나는 다른 나를 연기하는 일이라니 늘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 배우가 된다면 어떤 곳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연극 무대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도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연극 무대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라고 했죠. 자, 연극 무대 같은 경우는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과 드라마나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연극을 무대장치로 한다면, 자, 희곡 문학 작품일 것이고, 드라마나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한다면 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어떤 작품은 이강백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인데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극갈래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다양한 갈래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연극과 드라마,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뭘까? 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작품을 다루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수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파수꾼이라는 극작품 한 작품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작품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갈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곡 문학 갈래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풍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주인공에 대한 비판과,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선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비판 공격받아야 할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물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어떤 풍자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는데, 풍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 실려 있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풍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풍자는 비판과 공격적 웃음을 동반하는 자, 문학적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자, 비판과 공격적 웃음을 동반하는 문학적 수사법을 말한다 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비판과 공격적 웃음. 자, 그러면 비판과 공격을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비판 대상이,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대상이 굉장히 위선적이야. 자, 위선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히 사회적으로 비판, 비난의 대상이고요. 사회적으로 비판, 비난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면모 때문에 부정적 대상이라고 봐야겠어요. 자, 위선적이고 사회적으로 비판, 비난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 작가에게 있어서 이 대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자, 작가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풍자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도 있는데, 자, 풍자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풍자의 성립 조건. 자, 풍자의 성립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풍자 주체가 풍자 대상보다 비판을 받는 풍자 대상보다 정신적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돼요. 풍자는 주체가 풍자 대상보다 정신적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풍자를 가하는 주체가 풍자 대상보다 정신적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으면 비판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풍자 대상보다 정신적 도덕적 우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성립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성립 조건은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야 돼요. 자,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다. 자, 독자와 풍자 주체로부터 그 풍자 대상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타락해 있고, 자, 굉장히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자, 그런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풍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풍자 성립 조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 지금 작품이 자, 풍자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화적이고 현실 풍자적 또 나오죠. 자, 교훈적이다. 교훈을 줘요. 자, 배경은 어느 마을의 황야에 있는 망루가 되겠고요. 망루라는 것은 높이 서 있는 누각인데, 그 누각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살피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을 망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권력의 위선, 이리 때의 진실을 제재로 하고요. 자, 주제는 진실을 향한 열망,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어떤 비극적 요소, 자, 이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진실을 향한 열망과 자,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적 요소를 드러냈고요. 자, 그리고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서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요소도 다루고 있어요. 자, 특징은 상징적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화했고요. 우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이면에 숨기고 있다. 자, 이런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장인물부터 보도록 해요. 자, 등장인물에 보니까 해설자가 등장하죠. 해설자가 등장하고, 자, 특징적인 것은 이 해설자가 주인공의 역할을 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1인 2역이라고 해요.
1인 2역. 해설자의 역할도 담당하면서 촌장이 주인공의 역까지 맡아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역이고 이런 요소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 요소였어요. 실험적 요소이자 이런 요소들이 실험적이면서 파격적인 요소였어요. 1인 2역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1인 2역을 담당하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자, 이 극을 우리가 어떤 극이라고도 칭하냐면 실험극이다. 또는 앞서 나간다. 실험적 요소로 인해서 앞서 나가는 극이라고 해서 전위극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해설자 촌장 주인공 역할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 파수꾼 가. 파수꾼이라는 것은 막루 위에서 무언가를 살핀다 또는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수꾼 나가 등장하고요. 자, 파수꾼 다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소년이 역시 이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파수꾼 다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묘사되면서도 또 인물이 양심적이면서 뭔가 어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불어서 자, 탐구해야 할 문제적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인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인물은 탐구해 볼 만하다 또는 이 극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발단 부분이 이렇게 앞부분이 줄거리로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가 있어요. 자, 문제적 인물이라고 했죠. 자, 이 소년 다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문제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때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이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 지붕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자, 이것을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런 어떤 북소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또는 빠져 죽기도 하는 상황이 당시 우리나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정권 당시의 우리 대중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 여기서 마을 사람들로 설정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마을 사람들로 설정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 1970년대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 정부의 위협에 떨어했던 공포를 느끼면서 피해를 봤던 일반 대중들의 모습이에요.
자, 1970년대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정부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면서 피해를 받던 일반 대중들의 모습을 자, 이렇게 자,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자, 그래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 정권에 대한 정당성 없이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협하면서 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반공을 내세우면서 자, 반공이라는 것은 북한군이 다시 남침할 것이다 라는 자, 위협이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반공을 내세우면서 당시 국민들을 떨게 하고 자, 그로써 자신들의 어떤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1970년대의 상황과 이 극의 상황이 많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는 작품을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날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 1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념을 말해요. 반공 이념의 허구성 또는 허황된 실체 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과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마을을 지배했던 촌장이 있지도 않은 이리때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있지도 않은 이리때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 공포에 떨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게 자신의 말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리때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정권, 자신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 촌장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군사 독재 시절이었던 정부가 물론 남침이었던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 그것을 과장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즉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라는 자, 그런 어떤 공포심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어떤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하고 자신들의 어떤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자신들의 어떤 집권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당시의 어떤 1970년대의 독재 정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한다. 자, 운반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운반인에게 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럴 때는 거짓된 것이고 있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진실을 전달해준 어떤 매개로서 운반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촌장에게 보낸다. 자,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어떤 반응. 자,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이리때 때문에 우리가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거짓을 퍼뜨린 통치자였던 촌장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된 촌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는지가 자, 이제 등장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해설자 퇴장하고 사이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파수꾼 나가 이렇게 말하죠. 아침 식사하겠니? 자, 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이리때를 물리치기 위해서 파수꾼 다가 파수꾼으로서 존재했는데 그것이 허황된 실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치던 어떤 북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데에서 충격을 받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어떤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번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줬고요.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자, 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다 턱 밑에 받쳐둔다 라고 했어요. 내 얼굴이 헬쑥하다 몹시 아프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 다가 파수꾼님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파수꾼 나가 오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양철북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이리 때 때문에 의미 없이 치는 어떤 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가공의 대상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심을 조장하는 대상이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한다. 무엇이? 북소리가. 자, 그 양철북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 부당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파수꾼 나는 역시 그런 어떤 촌장의 통치에 기생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때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자, 이게 진실이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었어요. 자, 보이는 거라곤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이었어요. 실제 이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리는 허황된 실체. 자, 허황된 실체였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실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리는 허황된 실체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었고 실제적 진실은 결국 흰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흰 구름이 결국은 무엇이다? 진실이었다. 이리 때의 실체는 흰 구름이었다. 자, 그래서 흰 구름이 실제하는 대상이었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흰 구름인 실제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리 때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던 근본적 이유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촌장이 자신의 부당한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연구와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연구와 또는 공고와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유는 촌장이 자신이 부당한 권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공고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이 공포심과 불안심으로 불안감을 조장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흰 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실체적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그걸 향해 망루 위에 파수꾼은 이리 때다라고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죠. 이리 때라고는 없었어요. 오직 흰 구름뿐이었죠.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이리 때가 거짓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가공된 가상의 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가공된 적이다, 가상의 적이다 라는 것을 파수꾼 다가 알아낸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파수꾼 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볼게요.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자, 네 마음을 잘 안다. 넌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아.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파수꾼 나가 파수꾼 다의 어떤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결국 파수꾼 나가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촌장의 하수인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파수꾼 나는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촌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자,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마다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데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웃기지 마라. 난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라고 계속 파수꾼 나는 이리 때의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수꾼 다에게 주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파수꾼 나는 그런 촌장으로 대변되는 부당한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협력하는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파수꾼 가가 또 등장합니다.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이리때가 존재한다는 걸 또 믿고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 가도 촌장의 하순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자,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파수꾼 다의 어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동을 자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드시 깬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자, 그는 북을 두드리다가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알게 된다. 자, 파수꾼 가가 자, 북소리 중지 이리때가 물러갔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다가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되묻고 있죠. 실제 이리때가 있다고 믿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때가 출몰한다고 하면서 북을 치는 건지 실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 파수꾼 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파수꾼 다는 당시 1970년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비판적, 양심적 지식인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던 비판적 지식인 또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렴 방금도 이리때가 오질 않았니? 자, 그래서 계속해서 파수꾼 나는 이리때의 어떤 존재를 계속 다에게 주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파수꾼 나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이리때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그 존재를 확신하는 굉장히 우매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너무 심한 말은 아닌데 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파수꾼 다가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 그 진실이 파수꾼 나에게서는 평생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파수꾼 나의 평생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했어요.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파수꾼 나의 왜곡된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과거의 나날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곡된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 때가? 라고 또 되물었어요.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믿었던 때가 좋았다라는 것은 현재가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자,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가 갈등을 일으켜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자, 역설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역설적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순된 표현이다. 자,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좋았다라는 것은 실제 좋았다라기보다는 자, 그렇게 지금의 마음 상태가 괴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땅이 엎드리며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이리가 없으니 땅이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본 그 사실은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고 흰 구름만 존재한다라는 진실, 그 진실만을 말하고 싶다라는 파수꾼 다의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 해설자 촌장이죠.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합니다. 검은 옷차림,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이 부분만 보면 촌장이 부당한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인위적으로 불어넣음으로써 자신이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영구화하려는 독재자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 않죠. 오히려 온화하면서 자, 그리고 어떤 품격 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인물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설정입니다. 자, 인물의 위선적 모습,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은 실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 오히려 독재자의 얼굴인데, 자, 그 속에 감춰진 이면에는 자, 그런 어떤 대중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시는군요 라고 했어요.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자,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망루이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자,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다. 자, 이 부분은 촌장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리 때의 존재를 믿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리 때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자,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편지 운반이 전달하고자 했던, 즉 진실을 담고 있던 이 편지죠. 자, 그래서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고 흰 구름뿐이라는 이 편지인데, 자,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역시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는 편지 내용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촌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촌장의 교활한 면모가 엿보이고 있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 저쪽에 덫이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자, 거짓말이죠? 덫에 이리가 치여 있다는 것은 파수꾼 다와 단둘이 이야기해서 진실을 외치지 말 것, 진실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파수꾼 나를 쫓아내기 위한 발언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보면 파수꾼 다와 단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짓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찔레던 걸 미티더군요. 드디어 잡으러 간다. 자, 우리가 발단 부분까지 오늘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 극은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위선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 촌장이 등장하고 그 촌장으로부터 공포심과 또는 어떤 허황된 어떤 이르대로 인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대중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1970년대 독재 정권,
즉 박정희 정권의 자 그런 국민들에게 가해졌던 허황된 위협, 즉 남침의 위협,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어떤 반공을 강조했던 그 당시의 독재자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다,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마을 사람들은 당시 1970년대의 일반 국민들이 모습과 대응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발단 부분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자, 전개 이어서 살펴보면서 파수꾼 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는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독재자였던 전형인 촌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파수꾼 다의 노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